네,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왔습니다.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부산에서 이제 KTX보다 가끔 비행기가 더 싸고 빠르더라고요. 잠시 휴가 기분 내면서 왔습니다. 또 반갑게 온 것이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가 있어서 너무나 반갑게 왔고요. 부산에서도 많이 오셨거든요. 많이 오셨고 특히 청소년 활동 장면이나 그쪽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들, 학교밖 센터 센터장님들도 이 자리에 같이 많이 해주셔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관심도가 현장에서 이렇게 높구나, 이런 것들을 특히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공부도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보면 기초연구나 자문단 구성 운영, 또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의 단계에 가서 체계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12년 하반기에 대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4차 계획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는지,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었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간담회가 개최되는 이 시점은 5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6차 계획 기초안 완성 후 관계 기관이나 또 부처 조율이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정치적 격변이 있었기는 하나 법정 국가 기본 계획이 또 그 수준을 밟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정책 추진 등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5차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방향도 선제적, 포괄적, 균형적, 실질적 청소년 정책이라는 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중요 순위로 두지 않으며 현장의 지도자들은 기본계획의 존재와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간 부처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청소년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두었으나 부처명의 청소년은 없습니다. 비록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학계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난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솔직하게 평가하고 책임 있는 6차 청소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자는 제5차 계획의 5가지 과제 영역 중에서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과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청소년 복지 보호로 통칭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계획의 강년도 시행계획 중에 중앙행정기관의 자료를 각종 수치를 발표자가 재구성했습니다. 강년도 자료의 중복 예산을 감안해서 합산 재구성해서 학계 수치가 원자료 수치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영역별 과제수 및 예산 계획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나오시거든요. 표 1번을 한번 보시면요.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예산은 청소년 정책 총 예산의 총 예산 6조 9,500억 원 중에서 6조 2,200억 원으로 약 89%가 복지 및 자립 지원 예산입니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은 2,83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 정도가 됩니다. 두 영역을 합한 청소년 복지 보호 영역은 청소년 정책 예산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 또한 아주 많습니다. 수치상으로 청소년 복지 보호 영역은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 중요성이 아주 높은 그런 과제로 보여집니다. 영역별 중점 과제와 세부 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은 3개 중점 과제 22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고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은 3개 중점 과제 15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과제와 세부 과제는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의 맞춤형 복지와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 및 의식을 제고한다는 5차 계획과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된 과제를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점 과제별 세부 과제는 어떤 계열성으로 설정되었는가? 각 과제는 어떤 목표를 가지는가입니다. 둘째, 전망이 부족한가? 아니면 계획과는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 셋째, 과제만 분리해서 사업명만 분화시키는 서류상 재탄생한 사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점 과제 세부 과제를 보시면 말들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이 과제 다 달성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과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청소년 연령층 대상의 정책들을 다 모아서 과제에 끼워 맞추느라 과제 수가 늘어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제별 계열성이나 세부 과제의 목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과제만 분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3-2-3의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3-2-7의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 3-3-3의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3-3-6 청소년 청년 진로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4-2-6 비행 청소년 예방적 회복적 사법제도 구축은 사업비 다 중복됩니다. 사업비 중복으로 42억 4,900만 원입니다. 15년 기준 성과 목표치가 모두 학교 밖 청소년 사회 진입 및 학업 복귀 비율 28.6%로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예산을 두고 사업명과 영역만 분화시켜서 서류상 재탄생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밖 센터 현장에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왜 이렇게 힘들까? 막연했었거든요. 이걸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경우 지도자 2-3명이 여러 영역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해내야 하고 성과 수치에 급급해서 청소년 한 명 한 명한테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과 과제가 정확한 현장 진단을 근거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년 제정되고 15년까지 두드림 해밀 사업 단위로 운영되던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법률 시행된 15년부터 각 지자체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등 집중 투자되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혀 전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센터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복지관 등 기타 단체들에서 지정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지만 C형 기준 7,800만 원 연간 예산으로 2명 인력으로 기관 형태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개소수만 늘리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성과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센터 업무상의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2-3명의 인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들을 그야말로 쳐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이 교재에는 지금 제가 적지를 않았는데요. PPT를 준비를 했었는데 여건상 같이 이렇게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 사례 관리 모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한 명 한 명 사례 관리해야 하지만 16년도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청소년 건강검진에 이 표현이 그렇죠. 목을 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 사례 관리를 하면서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신청 청소년을 모집하고 수검받는 일이 센터의 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진 신청 인원을 주마다 보고하고 각 구별 신청 수검 인원을 다시 내려주면서 센터 간 경쟁을 유도하는 독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센터 주변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과정은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한 진단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을 충분히 점검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범부처 청소년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인이 중요합니다. 44페이지의 표 3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중앙부처별 예산 규모가 큰 부처를 순서대로 나이들을 보면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순입니다. 교육부가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16년 계획 예산인 4조 7천억 원의 97%가 주로 교육비 지원, 소득연계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 농촌 출신 학자금 융자 지원 등에 쓰입니다. 13년 대비 16년 예산 증가율을 보면 타 부처 증가 프로테이지보다 여성가족부의 증가 프로테이지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족정책 예산에서 청소년 연령대를 포함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네, 표 4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3-1-4 영역은 한부모 및 조성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인데 13년 5억 50억 원에서 16년 720억 원으로 170억 원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아동 양육비 및 교육비 생계비 지원 등이며 아동 양육비 등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16년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예산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3-3-4 청소년 창업 취업 지원 예산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이며 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한 경력 단절 여성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16년 자립 지원 예산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3-1-1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만 3세에서 만 12세 미만 자녀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이중 언어 가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이 언급한 세 가지 과제가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예산 전체의 65% 정도 됩니다.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인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복지와 보호 정책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드러내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 지원 기관들의 경우 정말 적은 예산으로 성과 실적을 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영역 예산은 기존의 여성과 가족 정책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의 청소년 정책 시행 계획을 보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업무 중요도와 또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명이 현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현장만의 이야기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규모를 보겠습니다. 4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부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의 순입니다. 교육부 예산이 여전히 큰데요. 16년 예산 1,031억 원 중 805억 원, 그러니까 78% 예산이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 배치를 위한 아동 안전 지킴이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 259억 원은 그 교육부 예산 78%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이고요. 경찰청 예산은 대부분이 초등학교 통학로 아동 안전 지킴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산 259억 원은 안전 영상을 위한 통합 간접센터 구축 사업이 그것입니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별 예산 투입이 주로 4-2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역의 사업에는 거의 예산 투입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중앙부처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예산은 13년 대비 16년 1,70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55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4-2-1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영역에서 15년도에 계획 대비 514억 정도 증액한 것이 원인입니다. 48페이지 표 6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가부 예산의 86%를 차지하는데 여성 아동의 인권 보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541억 원 정도가 쓰이게 됩니다.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과제는 사업만 설정했을 뿐 예산 투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4-1-1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정망 구축은 신규 과제로 설정하고도 3-2-1의 CYS넷 확대 예산과 중복하고 성과 목표까지 동일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 4-2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청소년 정책만을 위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여성 정책에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 예산 또한 기존의 여성과 가족 정책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청소년이 포함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 돼버린 듯합니다. 그래도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와 부처 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여가부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의 말씀 듣고 또 제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실태 조사하고 요구 조사하신 부분들도 아주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보호복지를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오셔서 희망적인 말씀도 좀 해주셔서 사실은 센터를 운영한 입장에서 과장님 옆에 계셔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과 사업 실행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아쉬움을 말씀드렸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정책 기본 방향이 계획 수립 과정과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입니다. 선제적, 실질적, 포괄적, 균형적 청소년 정책이 기본 방향인데 과연 정책 추진이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기본 방향의 이행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 방향대로 정책 시행되지 못한 건 아닌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둘째, 여성가족부가 과연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가족 여성 정책과 연계하여 예산의 중복을 막고 발전 전략을 지향하는 것은 좋으나 가족 여성 정책에 포함된 청소년 정책 일부를 그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제를 억지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만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이 아쉽습니다. 셋째,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미래를 진단하고 5년을 전망한 계획인가입니다. 기본계획이 없던 사업들이 계획 추진 중간에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간에 수정 보완해야 되는 그 작업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국 단위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혀 전망하지 못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책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두드림 해밀 사업을 15년 센터화하면서 너무 짧은 시간에 양적 확대하였습니다. 시범 운영으로 센터 역할 한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넷째, 영역과 중점 과제, 세부 과제 간 부합성이 있는가입니다. 중점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부 과제와 시행 사업 간의 부합성이 떨어집니다.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의 맞춤형 복지는 제5차 계획의 중점 사업이지만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저소득 장애 노동 산업촌 청소년 복지 서비스 강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 또한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지원 등이라 세부 과제와 시행 사업 간의 부합성도 떨어집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한부모 및 조성가정 또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이 대부분입니다. 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청소년 진로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사업은 주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한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 그 예입니다. 다섯째,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이 있는가입니다. 특히 청소년 복지 보호 영역에 청소년의 요구가 반영되었거나 청소년 참여가 돋보이거나 청소년 자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책임감 있고 선제적인 청소년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청소년 정책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부 부처, 학계, 현장 전문가, 청소년과의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한 반성과 진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관 부처의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정비했다고는 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거나 지역사회에서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중앙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정했으니 위에서 하라고 하니 평가에 반영되니 각 단위센터들은 이견 없이 따라야 한다는 정근대적이고 일방향적인 정책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6차 계획에서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현장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실현 과정을 평가하되 수치로만 확인하는 평가가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히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책 영역과 과제, 시행 사업의 부합성이 필요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나열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주관부처 내 다른 정책과 연계하되 수치상의 예산 증가만을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복지 보호 영역 대부분이 여성가족 정책 예산입니다.
물론 청소년 연령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여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다 솔직해졌으면 합니다. 넷째,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한 평가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기본 방향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부가 정책이 목표한 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방향 및 정책 전달 과정도 제대로 된 평가와 점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육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계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정책 현장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책임감 있는 정책 구현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